토트넘 호스퍼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최근 맞대결은 최종 스코어보다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32세 스타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막힌 순간들로 더 오래 기억될 듯하다. 치열한 전술 싸움 속에서도 언제나처럼 헌신을 멈추지 않는 손흥민은 단 두 번의 번뜩이는 플레이로 경기 직후부터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을 불러일으켰다. 함께 살펴보자. 경기 전부터 토트넘 호스퍼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북런던 구단은 여러 라운드 연속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며 순위표 하위권으로 자유낙하하듯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반대로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번 시즌 뛰어난 조직력과 다수 주전 선수들의 꾸준한 폼을 앞세워 깜짝 4위에 안착해 있었다. 탄탄한 수비 조직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마자 토트넘은 라인을 높이 올리며 공세를 펼쳤고 빠른 시간 안에 선제골을 노렸다. 하지만 노팅엄 역시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었다. 공을 빼앗기면 즉시 수비 진영을 촘촘히 형성해 반격 기회를 노리는 전술을 펼쳤다. 그런데 이른 시간, 바로 5분 만에 손흥민이 믿기 어려운 돌파를 선보였다. 토트넘이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했을 때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미 수비 4명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만든 공간은 겨우 공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았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볼 컨트롤과 스텝을 절묘하게 활용해 첫 2명의 수비수를 제쳤다. 이어 나머지 2 수비수가 달려드는 순간 마치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듯한 드리블로 단숨에 각을 틀어내며 좁은 공간을 빠져나왔다. 순간 경기장을 메운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와 놀라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후 짧은 인터뷰에서 노팅엄 측 풀백 밀렌코비치는 손흥민에게 완전히 매료된 듯한 반응을 보였다. 분명 저희가 모든 틈새를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손흥민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더군요. 우리 4명이 함께 그를 막다른 길에 몰아넣었지만 그는 거의 땀 한 방울도 안 흘린 듯 보였어요. 만약 그 공이 골문까지 이어졌다면 노팅엄 팬들에게 뭐라 변명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사실 토트넘은 전반 내내 날카로운 공격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다 전반 막바지 상대 박스 근처에서 절호의 프리킥 찬스를 얻는다. 그 순간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에서 프리킥 주도권을 자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해리 케인, 지금은 프리킥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매디슨 등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날 손흥민이 찬 프리킥은 파도 타는 곡선이라는 묘사가 어울릴 정도로 아름답게 궤적을 그렸다. 공이 수비 벽가장자리를 스치고 예리하게 휘어 들어갔지만 아쉽게도 골대 상단을 살짝 건드린 뒤 밖으로 벗어났다. 노팅엄 골문이 크게 흔들렸고 수비진도 덩달아 크게 놀랐다. 만약 골로 이어졌다면 또 하나의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이 손흥민의 하이라이트에 새겨졌을 터. 비록 득점은 놓쳤지만 많은 토트넘 팬들이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에게 더 많은 프리킥 기회를 준다면 우린 진작에 골 퍼레이드를 펼쳤을지도 몰라. 경기 해설에 나선 제이미 레드넴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손흥민의 프리킥 시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요. 기술과 창의성 모두 뛰어난 선수이고 약간의 운만 따라줬어도 들어갔을 겁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죠. 매 경기 2에서 3번 정도만 프리킥을 시도하게 해준다면 더 빠른 시점에 득점이 터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놀라운 슈팅은 경기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몇몇 선수들의 모습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단순한 측면 돌파 요원을 넘어 다양하고 폭넓은 능력을 갖춘 공격 자원임을 재차 증명했다.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뒤 줄곧 라인을 올리고 전방 압박을 높게 가져가는 축구를 내세워왔다. 이는 경기 주도권을 쥐고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시즌 초반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는 다득점을 뽑아내며 순조로운 흐름을 탔고 손흥민 역시 연이어 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런 전술이 강팀 혹은 빠른 역습 능력을 갖춘 팀을 만나면 약점이 도드라진다는 점이다.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면 뒤 공간이 넓게 노출되고 그 틈을 노팅엄 같은 팀들이 날카로운 역습으로 파고든다는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최근 맞대결은 최종 스코어보다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32세 스타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막힌 순간들로 더 오래 기억될 듯하다. 치열한 전술 싸움 속에서도 언제나처럼 헌신을 멈추지 않는 손흥민은 단 2번의 번뜩이는 플레이로 경기 직후부터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을 불러일으켰다. 함께 살펴보자. 경기 전부터 토트넘 호스퍼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북런던 구단은 여러 라운드 연속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며 순위표 하위권으로 자유낙하하듯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반대로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번 시즌 뛰어난 조직력과 다수 주전 선수들의 꾸준한 폼을 앞세워 깜짝 4위에 안착해 있었다. 탄탄한 수비 조직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마자 토트넘은 라인을 높이 올리며 공세를 펼쳤고 빠른 시간 안에 선제골을 노렸다. 하지만 노팅엄 역시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었다. 공을 빼앗기면 즉시 수비 진영을 촘촘히 형성해 반격 기회를 노리는 전술을 펼쳤다. 그런데 이른 시간 바로 5분 만에 손흥민이 믿기 어려운 돌파를 선보였다. 토트넘이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했을 때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미 수비 4명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만든 공간은 겨우 공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았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볼 컨트롤과 스텝을 절묘하게 활용해 첫 2명의 수비수를 제쳤다. 이어 나머지 2 수비수가 달려드는 순간 마치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듯한 드리블로 단숨에 각을 틀어내며 좁은 공간을 빠져나왔다. 순간 경기장을 메운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와 놀라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후 짧은 인터뷰에서 노팅엄 측 풀백 밀렌코비치는 손흥민에게 완전히 매료된 듯한 반응을 보였다. 분명 저희가 모든 틈새를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손흥민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더군요. 우리 4명이 함께 그를 막다른 길에 몰아넣었지만 그는 거의 땀 한 방울도 안 흘린 듯 보였어요. 만약 그 공이 골문까지 이어졌다면 노팅엄 팬들에게 뭐라 변명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사실 토트넘은 전반 내내 날카로운 공격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다 전반 막바지 상대 박스 근처에서 절호의 프리킥 찬스를 얻는다. 그 순간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에서 프리킥 주도권을 자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해리 케인, 지금은 프리킥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매디슨 등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날 손흥민이 찬 프리킥은 파도 타는 곡선이라는 묘사가 어울릴 정도로 아름답게 궤적을 그렸다. 공이 수비 벽가장자리를 스치고 예리하게 휘어 들어갔지만 아쉽게도 골대 상단을 살짝 건드린 뒤 밖으로 벗어났다. 노팅엄 골문이 크게 흔들렸고 수비진도 덩달아 크게 놀랐다. 만약 골로 이어졌다면 또 하나의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이 손흥민의 하이라이트에 새겨졌을 터. 비록 득점은 놓쳤지만 많은 토트넘 팬들이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에게 더 많은 프리킥 기회를 준다면 우린 진작에 골 퍼레이드를 펼쳤을지도 몰라. 경기 해설에 나선 제이미 레드넴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손흥민의 프리킥 시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요. 기술과 창의성 모두 뛰어난 선수이고 약간의 운만 따라줬어도 들어갔을 겁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죠. 매 경기 2에서 3번 정도만 프리킥을 시도하게 해준다면 더 빠른 시점에 득점이 터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놀라운 슈팅은 경기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몇몇 선수들의 모습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단순한 측면 돌파 요원을 넘어 다양하고 폭넓은 능력을 갖춘 공격 자원임을 재차 증명했다.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뒤 줄곧 라인을 올리고 전방 압박을 높게 가져가는 축구를 내세워왔다. 이는 경기 주도권을 쥐고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시즌 초반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는 다득점을 뽑아내며 순조로운 흐름을 탔고 손흥민 역시 연이어 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런 전술이 강팀 혹은 빠른 역습 능력을 갖춘 팀을 만나면 약점이 도드라진다는 점이다.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면 뒤 공간이 넓게 노출되고 그 틈을 노팅엄 같은 팀들이 날카로운 역습으로 파고든다는 것이다.